차이나인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티파니 마이어입니다. 홍콩 경찰이 해외 민주파 인사 6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미국인 1명도 포함됐는데요. 미국에서 홍콩 독립을 도모해 홍콩 국가안전법을 위배했다는 혐의입니다. 한 미국인이 하루아침에 중국 지도부에 의해 지명수배범이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사무엘 추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홍콩 안전법에 의해 외세 결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홍콩 민주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표적이 된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6월 말 홍콩 안전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국가 분열을 선동하거나 외국 세력과 결탁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밖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인 사무엘 추는 내가 표적이 된다면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그 어떤 미국인 혹은 다른 나라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사무엘 추가 중국 지도부의 수배자 명단에 오른 유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홍콩 경찰은 민주파 인사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외국으로 피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에 있으며 1명은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당국이 홍콩 안전법에 따라 해외 인사들을 잡아들이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명 수배된 사람 중 1명인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청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통지를 못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뉴스를 읽게 된 한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범죄 혐의가 뭘까? 국가 부조를 부추겼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에게 멋대로 꼬리표를 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청 씨. 그는 2019년 중국 출장 중 행방불명됐다가 이후 중국 당국에 붙잡혀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주 후에야 풀려났는데요. 청 씨는 구금 당시 중국 비밀경찰에 고문당하면서 영국 정부의 홍콩 시위대 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하라고 압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청 씨는 올 1월 가족들과 연을 끊었다고 밝혔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경찰들이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특히 본토에 있는 가족들이 경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명 수배자인 네이선 로도 지명 수배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 씨는 수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이들과 한 배에 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해외에서 홍콩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에서는 국가안전법과 입법회 선거, 연기가 뜨거운 논란인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파견한 의료 지원팀도 기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정권이 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해 홍콩에 대규모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본토에서 선발된 의료진 7명이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임시병원 건설 지원팀이 투입됐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홍콩에서 반년간 지낼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우한 임시병원 책임자 출신이자 임시병원의 핵심 인물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전수조사 계획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DNA 정보를 수집해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대상으로 광범위한 DNA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주말 홍콩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의혹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파 단체들은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토요일 중국 정부에 처음으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미 홍콩 지원 활동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콩 민주단체들은 이러한 투명하지 않은 지원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의료 지원 문제가 공산당에서 선전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다롄의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북한과 인접 지역인 다롄에서 2차 유행으로 중공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다롄 당국에 따르면 카이양 세계 해산물회사 직원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 카이양 해산물회사에서 나온 누적 확진 건수는 36건. 전체 도시에서 나온 확진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다롄의 무증상 환자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당 카이양 해산물회사 직원입니다. 다롄의 확진자 수는 공산정권의 은폐로
축소 발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달엔의 발병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산물의 살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 시작된 베이징 2차 유행 당시에도 비슷한 해명이었습니다. 수입산 연어를 발병 원인으로 돌렸는데요. 하지만 다른 국가의 연어에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수생동물과 그로 만든 제품이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데 물고기는 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황하 유역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이 양쯔강 유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황하 상류에서 며칠째 폭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하는 6월과 7월에 걸쳐 두 번의 홍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세 번째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당국이 황하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습니다. 황하 인근의 후커우 폭포의 유량은 초속 2,706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허베이성 바오딩시 인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 영상은 수위가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축물들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떠내려갑니다. 양쯔강이 유례없는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동남부 해안 지역의 폭우보다 강력한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돌풍을 몰고 시속 25km로 북상하던 태풍 하구핏.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저장성과 푸젠성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도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중국 기상대는 황색경보를 발령해 비상대응에 나섰는데요. 황색경보는 4단계 경보 중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어선들은 회항했고 페리 운항과 일부 기차 노선은 중단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인터넷 회사에 게시된 의문스러운 기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선도적인 인터넷 기업 내시즈가 지난 일요일 군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병역법 국가 전시병사 동원이었습니다. 전시 상태 요구에 따라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36세 45세 사이 남성을 대상으로 현역 징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발된 자가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을 군인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맞서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계획이냐고 묻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기술 전쟁을 대비해 사람을 투입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면 틱톡을 금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And here's the deal. I don't mind if, whether it's Microsoft or somebody else, a big company, a secure company, very American company, buy it.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45일을 시간을 주며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미국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미국 사업 지분 30% 지분을 사들이는 데 관심 있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인수 가격의 상당 부분이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자사가 시리와 유사한 음성 인식 기술의 혁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제품 대부분에 포함된 시리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한 인공지능 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승소할 경우 애플은 두 번째로 큰 시장에서 애플 제품 판매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하이 지젠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자사가 2004년에 출원해 2009년에 취득한 특허를 애플의 시리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하이 지젠 기업은 14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0년간 계속되는 분쟁에서 가장 최신 사례입니다. 상하이 지젠은 2012년 음성인식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처음 고소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상하이 지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전 중국 판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법원이 여전히 애플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근본적으로 기술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배달된 중국발 의문의 씨앗 정체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씨앗이 자국 농업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가 14종의 씨앗을 확인한 결과 히비스커스 민트, 세이지 등의 씨앗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확인된 씨앗은 당국이 수집한 일부에 불과하기에 전문가들은 씨앗을 땅에 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로빈 프리스너 아이오와주 농무부 씨앗관리 총괄은 또 다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씨앗 중 정체불명의 보라색으로 코팅된 것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살충제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이오와는 미국 최대 옥수수 생산지입니다.